자, 우리 홍계월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필기 간단하게 먼저 하고 갈 거거든. 자, 필기 해보자. 자, 일단 이 소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웅 소설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성 영웅 소설이죠. 그래서 일단 여성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 소설은 영웅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 영웅 소설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틀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웅 일대기 구조다라고 해서 자, 어떤 영웅이 이제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흘러가는 어떤 스토리가 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걸 영웅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평이한 영웅 소설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 영웅 일대기 구조가 뭔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홍계월전을 떠나서 영웅소설, 조선 후기 때 이런 소설 굉장히 많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 영웅소설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혈통이 좀 남다릅니다. 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더라도 좀 남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귀한 혈통에다가 좀 출생도 좀 평범하진 않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출생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 태어난 주인공은 또 뭐 당연하죠.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 이 주인공 자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끝나냐?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좀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굳이 나눠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좀 위기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릴 때의 위기는 혼자 극복하기가 좀 어렵지.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위기에서 좀 구출해 주는 그래서 때로는 뭐 길러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구출자나 뭐 양육자를 만나게 되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또 어떠니 또 역시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장 후의 위기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음. 자, 그래서 다 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위기를 겪고 그렇게 끝나겠어? 아니죠. 자, 이 위기도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다? 극복을 해내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제 행복한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되죠. 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예요. 자, 그럼 이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홍계월전이랑 연결을 좀 해 볼게. 자, 일단 이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 그러니까 즉 좀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홍계월은 좀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음. 자, 그다음에 이 비정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계월이 엄마가 꿈에 선녀가 좀 나타나요. 선녀가 나오는 그 선녀 꿈을 꾸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월이가 태어나죠. 음. 자, 이 비범한 능력은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의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홍계월전에서는 부모와 헤어지는 걸로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속엔 없지만 자, 부모와의 어떤 이별이다, 헤어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랑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잖아. 그치? 아직 어리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혼자 떠돌아다닐 때 구출되죠. 어. 그래서 바로 그 캐릭터가 여공입니다. 자, 여공과의 만남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다 이제 읽어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공하고 이제 그 여공의 아들 누구니? 보국이죠. 그래서 이 여공과 그 여공의 아들인 이 보국과 같이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 후의 위기라고 하면 사실 여기가 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죠? 자, 자랐는데 결국 첫 번째 우리 이 개월이는 그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죠? 장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나라에 말 그대로 국난이 좀 일어나는 거죠. 참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를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장수인 자, 장군인 우리 홍계월에게
닥친 그런 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보국이랑 결혼을 하는데 갈등을 좀 겪잖아요. 그래서 이 보국과의 자 보국과의 아이고야 너무 많이 주셨네. 음. 자 됐다. 자 이렇게 이 보국과의 갈등 자체를 좀 성장 후 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개월 이에 뛰어난 능력으로 뭐다 다 극복해내고 이제 결국은 행복하게 끝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영웅 소설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제 외워 두시고 자 이제 그와 동시에 음 자 이렇게 볼까요? 두 번째. 잉. 음. 됐네요. 자 이젠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이제 보통은 영웅 소설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홍길동이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영웅 소설이면서 동시에 그 영웅 자체가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영웅이죠. 주인공이 무려. 자 이제 그래서 이것 자체는 당연히 이제 조선 후기에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의식 성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당연히 그 조선시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어땠니? 이제 기본적으로 "남존여비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점점 후기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조선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런 여성의 의식 성장은 얘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점점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제 그렇게 여성들도 사실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자 했던 자 그 시절에 어떤 여성들의 욕구가 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무려 비록 뭐 소설이었지만 이렇게 주인공 자체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어떤 남자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조선 후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좀 새로운 의식 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제도나 어쨌든 분위기에 대한 이런 좀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의 좀 해방감을 충분히 좀 표현하고자 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여성들의 어떤 의식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개월이가 다 이제 막 나라의 전쟁도 자기가 나서서 다 해결하고 하잖아. 그런데 그걸 여성의 몸으로 그대로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장을 한다는 거죠. 즉 남장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볼게. 그러니까 개월이가 이제 좀 남장을 하여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전장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어찌 됐든 남장 모티프를 가지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결국은 이 우리가 스토리로 보자면 맥락으로 보자면 이 남장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됐든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장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이 여성의 한계를 좀 탈피해 보려고는 했으나 자 그런데 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남장을 통해서 결국은 여성의 한계를 좀 탈피했죠. 뭐 과거에 뭐 이렇게 급제도 하고요. 그렇게 나라의 장군도 되고요. 그래서 남장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여성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로서 쓰인 건 맞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성의 몸으로는 결국 그렇게 해내지는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남장 없이 과연 이렇게 과거에 처음부터 급제할 수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남장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한계를 좀 탈피하게 한 건 맞지만, 사실 동시에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남장 모티프 자체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남장을 통해서 결국은 여성의 한계를 탈피했지만, 결국은 남장이 아니었다면 그 일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캐릭터만 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월이하고, 자, 개월이의 그 남자 이름이 편국이죠. 그죠? 자, 개월이하고 이제 이 보국이와의 갈등. 자, 이것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자, 캐릭터를 좀 확인해 보자. 일단 개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좀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너무나 당당한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기존의 여성의 역할로부터는 좀 벗어나고자 하는, 좀 그것을 좀 거부하고자 하는, 자, 좀 그런 도전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런데 보국이는 어떠니? 결국 개월이가 여자라는 걸 알고 난 그 이후부터는 사실 보국이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치? 개월이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여자보다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니.'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지금 사회에는. 그치? 그런데 이제 결국 '아 내가 여자보다도 능력이 부족하다니. 결국 내 아내가 나보다 사회적인 계급이 더 높다니 정말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러거든. 그래서 보국에는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또 이 가부장적인 성격, 또 일부 이런 권위적인 성격, 자, 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많이 했고요.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만 몇 군데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일단 줄거리에서부터 바로 좀 체크해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즉 처음에 이 이붓이랑 홍무, 자, 보이죠? 자, 즉 이 이붓이랑 홍무가 이제 홍계월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연결하는 게 뭐다? 아, 계월이는 이렇게 명문가에서 태어났어. 자, 이것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즉 고귀한 혈통으로 연결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연결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다음 줄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에 그렇게 계월이 바로 태어났다. 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중에 뭐다? 좀 비정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대단히 총명했다. 이것 자체도 뭐다? 그 계월이가 가지는 좀 비범한 능력이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 5살 때 보이지? 자, 이때 부모랑 이제 헤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영웅 일대기적 구조의 이런 어릴 적 위기다. 어릴 적 시련이다. 자, 또 체크해 볼게. 이제 그런데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건진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키우게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 여공을 이제 조력자의 도움이다. 구출과 양육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여공이라는 캐릭터, 뭐 결국 나중에는 시아버지죠. 그래서 이 여공이라는 캐릭터가 어찌 됐든 이제 구출자다, 뭐 양육자다, 뭐 혹은 조력자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남장의 몸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의 모습을 사실 좀 5살 때 헤어졌는데 5살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부모가 좀 시켰거든. 그래서 애초에 남장의 몸으로 부모랑 헤어졌고 여공도 남자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뭐 키운 거야 사실. 음. 그렇게 이제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게 된 거고요. 알겠죠? 음. 자 인제 그렇게 해서 또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남장의 모습으로 급제를 하고 결국 공을 세운 그 상태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간단한 줄거리 하나 볼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몇 줄 내려오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여자라는 걸 어쨌든 들키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 천자에게 들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세요. 천자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용서했어요. "자 너그럽게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 여자니까 어때? 여자니까 '어 결혼을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벼슬도 그대로 두고 보국과 이제 혼인을 하게 한 거죠. 자 인제 그런데 이것도 체크해 볼게. 그래서 개월이가 좋았냐면 아니야. '아 나는 이렇게 여성의 몸으로 이제 갇혀 살아야 한다니. 남자로 태어나지 못 왜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스러워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결국 마음이 어땠냐면 '나는 이렇게 그럼 여성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러니 그것이 어떻다? 좀 못마땅했습니다. 좀 한스러워했죠. 음. 자 이제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 볼게. 뭐냐면 이제 보국의 첩 중에 영춘이라고 있었는데 그 영춘이가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이제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자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 자체가 어찌 됐든 다음부터 나오지만 이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좀 고조가 된 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 개월이 왜 죽인 거니? 여기에서 무례해서. 알겠죠? 자 개월이 죽인 이유는 무례해서라고 나와 있었어요. 알겠죠? 자 인제 그럼 본문 볼게요. 자 이때 보국은 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애첩을 죽였다는 걸 듣고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주 열받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체크 정도 해 두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을 좀 보세요. 자 말을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 아 이제 부모한테 하는 말을 먼저 했구나. 자 체크 한번 해 볼게. 자 여기에서 어 자 예전에는 지금 "내가 개월이를 업신여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개월이가 내 아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내라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남편의 애첩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에서 지금 점점 보국의 성격이 일단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보국의 말에서 보국의 성격이 나오고 있죠. 지금 남자라는 것 그 남자가 뭔데? 그 어떤 권위를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자의 아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국의 성격으로는 이 남성의 권위 자 권위에 좀 기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자 그런데 그다음에 여공 보세요. 자 여공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니 여기에서 자 체크는 이런 지점에 해 볼게. 그 여공이 음 자 이 문장 보세요. 자 "영추는 너의 첩이다. 그 아이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한 건데 누구를 원망하냐." 즉 그 아이가 거만하다가 결국 죽임은 당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알겠죠?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개월이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음에 이런 말.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개월이 잘못해서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개월을 책망할 수는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한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이를 이렇게 박대하면 싫어하면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여공의 말에서는 그건 뭐다. 우리 개월이를 충분히 옹호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개월이를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월이를 박대하면 오히려 해가 너에게 그러니까 즉 해가 될 수 있다. 너에게 해가 뭐 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여공은 지금 여기에서 개월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자 근데 보국이 뭐라 그래? "아니 남자가 돼 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과일씨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죠. 그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다. 지금 이 보고기는 뭐 오른쪽에도 써 있긴 한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보고기의 성격이에요. 자 보고기의 성격 어떻다. 좀 권위주의적이다. 알겠지? 남존여비 사상이 의식이 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우리 평국이 개월이는 알고 있죠. '아 영춘이 그 사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어떠니 그 자기를 꺼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꺼리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정말 남자도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자보다 못하구나.'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를 꺼린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한다? 뭐 좀 낮잡아 보는 거죠. 소고기를 좀 낮잡아 보자. '남자도 아니다. 여자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보면 자기가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해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개월이는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떠니 여기에서 아주 한스러워하고 있죠. 알겠죠? 분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때 천자께서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받는다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천자는 어려운 말 아니죠. 저 임금입니다. 자, 자 이 천자가 받은 어떤 뭐 소식 하나의 내용은 요런 정도만 체크해 둘게. 뭐냐면 지금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오왕과 초왕 이렇게 좀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보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지금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방비할 수가 없어서 바라건대 명장을 좀 보내셔서 적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말 속에는 먼저 천자에게 이제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지금 좀 출정을 해야 함을 좀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천자께서 이제 놀라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우승상 정영태가 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 "지금 이 도적은 편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거든. 그래서 이 정영태의 말 속에는 뭐가 드러나 있니? 자 지금 홍계월이 여자라는 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 자 그런데 어때?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이 홍계월을 인정하잖아. 알겠지? 즉 개월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말의 내용이죠. 자 인제 근데 천자는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십니다. 자 보면은 천자는 "아니 근데 지금 규중에 있는 여자의 몸인데 내가 어찌 천 전장에 보낼 수 있지?"라고 해서 "이건 좀 염려하는 것이다." 뭐 혹은 좀 망설이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여자라는 게 밝혀졌고 자기가 이제 중매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런데 '어찌 다시 전쟁에 내가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염려하는 좀 망설이는 자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뭐 우리 개월이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담겨 있지 않죠. 알겠죠? 음. 자 인제 그렇게 해서 좀 망설이고 있지만 인제 신하는 어떠니 아니 아직도 그 장록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직책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떠니 개월을 음 내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개월을 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재차 주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뭐다? 또 한 번 개월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개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주변의 모습이다. 자 이런 겁니다. 아 자 이제 그때 우리의 개월이는 자 편국이는 뭐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이제 근데 이제 왕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엔 스토리를 이런 정도만 체크해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받았고 급히 놀라서 결국 다시 옷을 갈아입고 뭐 했다? 임금 앞에 갔다. 그냥 이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불려서 갔습니다. 이제 갔고 자 이렇게 개월이를 대하는 태도 보세요. 이제 천자의 태도. 그렇게 이 천재의 말인데 잘 보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니 "정말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자 지금 이런 상태니까 "지금 일을 좀 잘 처리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힘써 줘라." 막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월을 대하는 태도, 개월을 대하는 태도가 충분히 표현이 됐고 어떠니 뭐 당연히 우호적이에요. 알겠죠? 음. 그리고 그의 능력을 또 역시나 인정하고 있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결국 이런 말을 막 자기한테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홍계울이 어떻게 하니?"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성은의 만분의 1 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믿고 보내 주는 데 대한 즉 출정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알겠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뭐다 각오를 표현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벼슬을 더 높여서 편국을 대원수로 삼았고 알겠죠? 음. 자 인제 그래서 이 대원수로 이제 우리가 편국이가 전장에 나가게 됐잖아. 이제 그 상태에서 보국에게 전령을 내려요. 음. 자 뭐 지금 말로 하자면 뭐 집합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국은 중군장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국을 불러들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또 보국의 말 봐봐. 여기에서 아니 또 "나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래. 그래서 이것에서도 또 역시나 뭐다 보국의 성격이 드러난다. 알겠죠? 뭐 아까하고 일단 뭐 다른 말을 뭐 같은 말이에요 일단. 아까하고 똑같아요 먼저. 자 그래도 뭐 이런 말도 해 보자. 지금 결국 뭐냐면 자 보국이는 자기의 아내가 결국은 여자가 자기보다 사회적인 계급이 더 높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사회적인 계급은 사회적인 계급이고 집은 집인데 참 지금 공과 사를 어떠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아내가 자기보다 이렇게 사회적인 계급이 더 높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옹졸하다 뭐 이래야겠죠.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또 여공은 어떠니? 여공은 여기에서 자 "어찌 그걸 개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에서도 결국은 뭐다 여공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 개월이를 옹호하고 있다. 알겠죠?
인제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럼 몇 줄 내려와서 여기다 체크 한번 해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거 볼까요? 요런 거? 자 천촉선을 지나 영경로에 다다르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장터로 가게 됐습니다. 자 영경로에 다다르게 됐죠. 자 그런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즉 상대의 진이 이제 꽤나 이렇게 아주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음. 자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됐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개월이의 이런 말의 내용 좀 보세요.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벨 것이다."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호령이 이제 "아주 추상 같았다."라고 해서 또 비유적 표현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조심하고 조심했다."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장터에 나간 이 평국의 우리 개월이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떻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높은 가장 상위 계급 우리 대원수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기 지위로서의 어떤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위에 맞는 이제 그런 태도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능력, 그런 위치에서 막 이런 모든 군대를 다 이끌 정도의 통솔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포인트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명을 내린 게 이제 다음날 이제 원수가 우리 보국이한테 얘기한 거죠. "자 이번에 너가 나가서 좀 싸워라."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보국이가 막 전장터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적의 이름들이 나오는지만 좀 볼게요. 일단 "나는 보국이다." 막 이러잖아. 자 적장 운평 요런 거 체크해 볼게. 자 운평이 자 먼저 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막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떠니 여기에서 바로 이 적장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운평 나와라." 이래 놓고 일단 운평이 죽었어. 그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떠냐면 적장 운경. 자 운경이 또 막 나와서 달려듭니다. 음. 자 그런데 결국 어떠냐면 이 운경도 보국이가 머리를 베어 들고 자 보이죠? 운경도 죽여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적장 구덕지가 또 본 거야. 그래서 적장 구덕지가 막 또 이번에 달려들었거든. 자 달려들었는데 근데 잘 봐. 갑자기 난데없이 막 사방에서 달려드는 바람에 겁이 나고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위가 돼 버립니다. 자 보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충분히 그 이전에는 뭐 지금 운경도 죽이고 막 온평도 죽이고 다 했잖아. 자 그런데 구덕지에게는 요렇게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좀 보국의 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국의 위기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때? 우리의 개월이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이제 말을 몰아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달려가자마자 바로 어떠니 여기에서 바로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결국 어떻다. 우리의 이 개월이의 능력은 이 지점에서부터 할 수 있죠. 보고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고기의 능력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보고기는 어찌 되든 어떻다. 개월이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구덕지 죽이고 인제 그렇게 보국을 구해 주는 거죠. 음. 자 그렇게 보국을 구해 줘요. 음. 그리고 잘 보면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장 50여 명,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다 베버렸다. 자 보이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 개월에 아주 뛰어난
보국보다 훨씬 자 뛰어난 자 그런 능력이 밝혀졌고 그리고 이 지점에 결국은 뭐 어떠니 뭐 적자 50 명, 1000 명을 막 한 칼로 죽였다 막 이러고 있으니 자 개월의 뛰어난 능력과 동시에 어찌 됐든 그 비범한 능력 자 그것이 충분히 좀 비현실적이었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비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비현실성이 처음 나왔죠. 알겠죠. 아무리 그래도 한 칼로 1000 명을 다 죽여 뭐 이런 건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쨌든 이런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이렇게 좀 나타낼 때 좀 일부 뭐 드러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보고기를 다 구해 줬어. 구출을 했어. 자 구출을 하고 나서 보고기는 좀 부끄러웠는데 우리 개월이가 막 꾸짖는 거지 뭐. "야 너 그러고도 남자냐?" 막 이런 거. 보이지? "너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더니 너 앞으로도 그럴 거냐?"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다? 바로 보국을 구출해 주었지만 평소에 자기를 어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업신여기려고 했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뭐하다? 좀 조롱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는 좀 이제 간단하게 서사 위주로 볼게. 자 보세요. 자 한편 오와 초의 양 왕은 자 누군지 알죠? 누구니? 반란을 일으킨 자들. 음. 자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 대체 편국이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우리는 이제 편국의 손에 망할 건가 봐." 막 이래. 그래서 편국이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드러나죠. 편국의 능력을 알겠죠.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맹기리가 묘책이 하나 있다라고 해놓고 천자를 좀 사로잡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묘책이 뭐냐면 지금 황성에는 그 가까운 신하 몇 명만 있으니까 지금 편국이 모르게 군사 거느려서 그냥 황성을 바로 치자. 그러면 천자는 반드시 도망가서 막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복의 문서를 즉 항서를 써서 올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맹기리의 묘책이 뭔지 지금 전달받았죠? 알겠죠? 자 이 맹기리의 계교가 드러났습니다. 뭐 하자? 천자를 급습하자. 자 이거였어. 그치? 우리 편국이 모르게 급습하자.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날 밤에 장수 100여 명, 군사 1000명을 인제 거느리고 황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날 밤 계교를 실행하게 된 거죠. 계교 실행. 자 이때 천자께서는 지금 이제 구덕지 머리를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좀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좀 태평하게 있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장계가 들어오는 거죠. 또 뭔가 문서가 들어오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보면 알고 있죠? 그 뭐 군사와 말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초 양왕이라고 했죠? 오나라 초나라의 그 양왕의 급습을 뭐 알리는 거다. 알리는 문서였다. 자 그런데 의논할 틈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적장 우리 맹기리가 자 백성들을 다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도 지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바로 급습의 모습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천자의 위기가 나타나 있네요. 자 천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천자 놀라 가지고 기절해요. 보이죠? 자 기절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우승상 천희 자 보이죠? 자 우승상 천희가 천자를 업고 도망갔다. 자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맹길이는 막 따라가죠.
자 이제 그러다가 도망가고 있는데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래서 천자는 어떻다? 탄식하면서 '이젠 죽나 보다.' 졌더니 좀 좌절감이 드러나 있죠. 음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자 뭐 사면초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위급하고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면초가다 뭐 혹은 뭐 진퇴양난이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나 보다.' 막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자 죽으려고 했는데 간단한 서사 보세요. 자 이게 죽으려고 했는데 맹귀리가 막 달려들어서 지금 죽기 전에 항소를 먼저 쓰라고. 자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막 만류하게 됩니다. 자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를 좀 사로잡아서 항소를 쓰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항소를 빨리 먼저 써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천자는 결국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막 깨물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항소를 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뭐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 대에 망하다니." 음. 자 어떠니 여기에서 "우리 지금 편국이가 나타나서 우린 구해 줄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천자도 지금 알고 있니? 그거 아니죠. 그래서 천자는 뭐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죠. 자 이때 원수는 이라고 해서 장면은 다시 바뀝니다. 음. 아이고야. 자 이때 우리 편국이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막 이러거든. 자연히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밖에 나가 좀 하늘의 기운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미성이 자리 그 별자리가 좀 뭔가 지금 좋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뭐 그런 정도만 볼게요.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에서 천자가 위기에 빠진 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에 알겠죠? 음. 좀 불길한 징조를 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주인공의 우리 개월이의 좀 뛰어난 능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주인공의 좀 비범한 능력이죠. 음. 막 알아채고 있습니다. 지금 천자가 왠지 모르겠지만 좀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음 자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놓여 있다." 자 그러니 "내가 홀로 가려 하니" 자 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홀로 가고자 합니다. 음. 자 됐고요. 아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보면 "하룻밤 사이에 바로 황성에 다다르게 되다." 자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게 또 역시나 또 비범한 능력이고요. 우리 개월이의 비범한 능력이고 당연히 좀 비현실성이 드러나는 지점이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 타고 하룻밤에 못 가거든. 아까 전에 한 칼로 막 천여 명을 베는 것과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막 황성에 갈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웬 노인을 만나죠. 자 보이죠?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음. 자 근데 우리는 이 노인이 어찌 됐든 그 여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여공이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서 막 급히 들어가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떻다. 지금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음.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 자 실제 좀 알아보지 못했다. 음. 그러면서 원수도 "나는 도적이 아니다."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어떻다.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 인제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니 '여공이더라.' 자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 어떻게 우연히 또 이렇게 그 성 안에 백성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여공이었다 뭐 이런 거다 보니 여기는 고전의 너무나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너무나 일반적인 특징인 자 우연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연성인데 뭐 반대말도 알고는 있죠. 이 반대말 뭐니 좀 필연성이죠. 그래서 필연성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고전 소설은 좀 우연의 우연을 좀 거듭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또 여공이네 하필. 그래서 우연성 좀 잡아 주시면 되고 인제 그렇게 해서 나눈 얘기는 뭐 간단하죠 뭐. 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여기에서 "설마 우리가 만나 뵈올 날이 없겠나이까." 이러잖아. 그래서 "이거 뭐다. 서리법이야 당연히. 그 우리가 시로 보자면 서리법이고 서리적 표현이고." 그리고 평소로 바꾸면 뭐니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인공 말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정말 다시 만나겠죠. 그래서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한다." 알겠죠? 좀 만남을 암시한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임금이 즉 황상께서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었다. 알겠죠? 이렇게 "한 신하가 천자를 업고 천태령을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 다시 체크하시면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한 수 북쪽에 다다르게 되다 자 이런 게 뭐겠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우리 비범한 능력이고 또 역시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천자가 위기에 놓여 있는 걸 막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호령을 했다. 음. "평고기가 왔습니다." 막 이런 거. 이제 "평고기가 여기 왔노라." 막 이럽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말 듣자마자 잘 봐. 이제 맹길이가 지금 그러니까 위협하고 있었잖아 누구를 천자를. 그치? 그래서 이 맹길이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니 바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도망가는 맹길이의 뒤를 막 따라가서 그렇게 맹길이를 치게 됩니다. 두 팔이 땅에 떨어졌대. 음. 그렇게 뭐 주위의 적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음. 자 인제 그런데 거의 다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죽이고 나니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적줄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자 피가 흘러낼 아무리 피가 흘러서 뭐 사람의 피가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한들 그게 어떻게 강물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적군의 시체가 뭐 많이 쌓였다 한들 그게 어떻게 산 같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비유법이라고 해도 좋고 일부 과장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폐하는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편고기가 왔습니다." 뭐하니 천자를 구해냅니다. 알겠죠? 천자를 구출한다. 자 그러니 당연히 천자는 어떠니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막 눈물 콧물이겠죠.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위기에서 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음. 자 다만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는 봤죠. "아니 그 만리 변방에서 어떻게 알고 와서 나를 구했냐?" 이래.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즉 오게 된 경위를 물어. 자 그래서 물으니까 어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이제 천기를 살펴보니 좋지 않아서 군사는 중군장한테 맡기고 황성에 왔는데 다 비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시아버지 여공이 여공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급히 와 가지고 맹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대로 여기에서 어떠니 지금 지난
어떤 사건을 그대로 요약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 서로 즐거워했다. 이제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본문을 다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쨌든 다 봤으니까 정리 한번 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우리 뛰어난 홍계월이가 결국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를 구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너무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잖아. 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자 이런 게 그 시대 조선 후기에 그 여성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이해됩니까? 음. 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다. 음.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평등 의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들의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계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결국 조선 후기에 정말 새로운 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상을 좀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아시겠죠?